자, 거기 보시면요. 저거 안 켜졌나? 그거 때 안 쓰셨구나, 이거. 거기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이거 이해돼? 이해돼? 이해했어? 이해하셨구나. 우리가 요렇게 확률 전체를 S 표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 거기 있는 예를 좀 들면, 동전,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을 하겠대. 동전을 2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앞, 뒤, 뒤, 앞, 뒤, 뒤. 동전 한 개를 2번 던지면 처음 던진 동전, 2번째 던진 동전,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기 때문에 앞뒤나 뒤앞이나 다른 경우의 수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그냥 S야. 이거 전체가.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변수로 잡는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변수를 앞면의 횟수로 잡는다면, 그러면 변수를 이렇게 x라고 치고요. 스몰 x라고 치셔도 돼요. 여기에 이제 변수가 0일 때가 있고, 앞면의 횟수가, 그 다음에 앞면의 횟수가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x값에 따른 확률을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1번, 2번,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그래서 전체 확률은 뭐가 나와야 돼? 항상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에 따른 계산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설명 그냥 하고 문제 또 앞으로 와서 하고 이렇게 할게. 그 다음 페이지에 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연속 확률 변수가 있죠. 여기서의 이산이 뭐냐면, 이산 가족 할 때 그 이산이랑 똑같은 이산이야. 2개 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산 가족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산가족 할 때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가족 말하는 것처럼 얘는 변수가 떨어져 있는 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말을 해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변수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0개, 1개, 2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그렇지 않고 변수가 그냥 계속 연속해서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지. 그래서 변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안 하고 범위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그래서 그 다음 번에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건 이름을 붙인 거야. 그냥 변수가 이렇게 똑똑 떨어져 있을 때, 변수가 0, 1, 2 이렇게 똑똑 떨어져 있을 때 그런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할 거고, 그때의 확률이 있잖아. 그때의 확률이 함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확률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말을 했어. 이건 이름 붙인 건데 질량이 여기다가 붙이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붙였어, 이름을 이렇게.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일 때의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연속 확률 변수의 변수가 연속되어 있을 적에
확률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냥. 오케이? 이럴 때.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대입해서 찾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나올 거고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만일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면적이 확률 값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부터 2까지야. 이렇게 범위로 구해질 거예요. 0부터 2까지의 확률 값은 요 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면적은 뭐가 되겠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괜찮아요? 여기 다음 페이지 거, 이건 이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거는 됐지 뭐. 이런 것들은 표현 방법이에요. 변수 하나하나를 아까 전에 이렇게 표 만들었을 적에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일컬을 때 스몰 x1, 스몰 x2, 스몰 x3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 거야. 그냥. 요거에 따른 확률 값을 스몰 x, p1 이렇게, p2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런 표현이니까 괜찮고.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세요. 그래서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변수 x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앞면이 3개 던졌는데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변수가 될 수 있는 값은 0, 1, 2, 3인 거야. 그 다음에 자유투를 5번 시도해가지고 성공한 횟수를 변수 x로 놓겠대. 그럼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0, 1, 2, 다 쓸까 그냥? 3, 4,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변수 x라고 하면 변수 x는 1, 2, 3, 4, 5,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려고 하는데 나오는 빨간 공의 개수를 x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거는 몇 개야? 2개를 동시에 뽑을 거니까 파란 공만 2개 나오면 빵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한 개 나오면 1개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2개 다 나오면 2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변수가 2일 때의 확률 값을 구하세요. 이거지. p는 확률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쉽죠? 쉽습니다. 그 다음에 368번 보면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대요. x 변수가 3일 때 확률을 구하세요.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거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가지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대. 그러면 3의 배수는요. 3하고 6이 있잖아요.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몇 개? 0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괜찮아요? 3의 배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3의 배수가 3, 6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3, 6으로만 2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x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이거 확률 분포표로 그냥 말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지. 6개 중에서 2개의 숫자가 3의 배수인 거잖아.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요거야. 3분의 1.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주사위 던지는 거, 그 다음에 뭐 동전 던지는 거 이런 게 딱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독립시행의 확률. 어떻게 생겼어? 식이? 이항 정리처럼 생겼어. 네. NCR인데 계산하면 요렇게인데 요거는 3개일 거야. 3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2번 던져? 2번 던지네? 근데 여기다가 P를 쓸 거잖아. P가 뭐냐면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이 확률을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건 요렇게. 요런 식으로요. 괜찮아요?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어 보자. 표. 자, 얘가 0이면 R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R 0 집어넣으면 2C 0에 3분의 1에 0승에 3분의 2에 2승에 요거 1이니까 얘는 9분의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 번 나올 때 3의 배수의 눈이 한 번 나올 때는 2C1에 3분의 1에 1승에 3분의 2에 1승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9분의 2가 되니까 9분의 4가 되네요. 얘도.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는요. 2C2에 3분의 1의 2승이고요. 얘는 3분의 2의 0승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야? 9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확률 1이 나왔다면 오케이, 잘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도 만들었고 저게 확률 분포 표고요. 그 다음도 가볼까요? 크기가 같은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그럼 흰 공이 2개밖에 없으니까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 여기 써있네요.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거 0, 1, 2고요. 그 다음에 한 번 꺼낼 때, 오케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2개니까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건데 흰 공이 X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개 중에 X번은 흰 공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3개 중에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뭘 써야겠어? 여기서 X개 뽑았어. 여기서 몇 개 뽑아야 돼? 2-X개를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네모 칸에 여기 네모 칸에 들어가는 거고요. 표를 완성해 봅시다. 얘는 5C2분의 밑에다 쓸까? 얘는 5C2분의 흰 공 안 뽑을 거니까 3C 이렇게 되겠다. 10분의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5C2분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래서 10분의 6이요. 이거 약분 안 하는 게 나중에 계산하기가 좋아요. 그냥 두세요. 근데 약분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요거를 또 답지에서 채점하려면 다 약분을 또 해놨어. 그래서 채점하기 좀 귀찮을 건데 그냥 약분 안 하고 쓸게요. 얘는 5C 2분의 흰 공 2개 뽑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 전체 확률의 합은 1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자,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려고 하는데 앞면이 나오는 동전 X, 개수를 X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일단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3CR분의 2분의 1의 R승, 2분의 1의 3-R승. 괜찮아요? 이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여기 R 값은 뭐라고 써야 돼? 이게 함수니까 R이라고 안 쓰고 X라고 보통은 써져 있을 거야. 왜 신났어, 갑자기 또.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보통 여기다가 이제 PX라고 쓰시면 되죠. 여기가 X니까 여기가 스몰 X로 쓰는 게 맞아요. 여기서 X로 바꿔놓읍시다. 이렇게. 잘 이해돼? 그 영상도 보면 잘 이해될 거야, 준혁아. 꼭 보고 와, 내일. 일찍 왔니? 9시.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 여기서 해도 돼, 아까. 그래, 거기서 해도 돼. 그 다음에 딸기맛 사탕 3개랑 사과맛 사탕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사탕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딸기맛 사탕의 개수. 그러면 1개이거나 1개이거나 2개이거나 3개이거나 이런 거죠. 왜 그래? 왜 신났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요걸로 해야 되겠네. 그쵸? 7개 중에서 3개를 꺼낼 건데 딸기 맛의 개수니까 3cx 곱하기 4c 3-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아파 또? 어깨가? 너무 쉽나? 확통? 미적에 비해서 쉬워? 어떻게 생각해? 미적을 하시는 3인방. 미적이랑 확통이랑 어때? 미적이 나아? 오, 미적이 더 나아? 확통보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낫구나. 심플하게 떨어지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너 확통이 낫지? 뭐가 더 나아? 미적이 더 나아? 이렇게 그냥 막 생각하는 게 저기구나. 변수가 생길까봐, 그치? 맞아, 똑 떨어지지가 않아서. 맞아. 그럴 수 있어. 자, 봅시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상수 a, b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전체 확률의 합이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b는 1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분모가 같은 게 편해요. 그래서 8분의 2, 얘는 8분의 4 이렇게 고쳐주시면 8분의 7이니까 a는 8분의 1이 돼야겠네요. 그 다음에 변수 x가 0일 때와 2일 때의 확률 그랬잖아요. 더하시면 돼요. 또는니까. 변수가 0일 때 그리고 2일 때 8분의 2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변수가 1 이상 2 이하일 때인데 이거는 결국 이산확률, 이게 확률 분포표잖아요. 이거 이산확률 변수 거거든. 그러면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을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변수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요거 2개 더하니까 8분의 3 이런 식으로. 아이고. 377번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 8분의 5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횟수가 엄청 많지. 횟수를 변수로 잡으면 똑똑 끊어지잖아, 변수가.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 딱 걸맞는 문제인 거야. 근데 다음 예시를 읽고 이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보는 거야. 온도, 시간, 막 이런 것들은 똑똑 끊어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78번 볼게요. A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키가 어떨 것 같아? A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키. 이산. 한번 써보자. 그럼 비반 학생들의 가족 구성원 수. 이거 이산이죠? 똑똑 끊어지죠. 야구 선수들이 한 해 동안 친 홈런의 수. 왜? 이건 또 연속. 왜 연속이야? 이산이라고 생각해? 78번이 연속이에요. 그치? 이게 좀 이상하지? 그 다음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 2, 3. 연속. 이게 연속인 거. 이거 구분할 수 있어, 너네? 셀 수 있고. 그래.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워. 왜 이렇게 춥지? 자, 여기 보면 변수가 0부터 2까지인데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아까 전에 확률 밀도 함수는 밑에 면적이 넓이를 결정한다고 그랬지. 아니, 면적이 확률을 결정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어야 되잖아. 전체 확률의 합은. 그래서 지금 0부터 2까지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가 되려면 요 안에서 면적이 1 나오는 거 찾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다고 하면 0부터 2까지인데 상수함수 1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요 면적이 1이냐고. 아니죠. 그럼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얘는 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또 1이죠. 그런데 0부터 2까지 본다고 했잖아. 요거는 어때? 요거는 돼? 자, 요 면적하고 볼 건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왜 안 되냐면 확률은 음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2 넣으면 1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면적이 확률 전체 값이 나오는데 1 돼요? 네, 되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1에서 V자로 이렇게 생긴 애 같아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이 면적의 합이 1이 나오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지. 돼요? 돼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면적이 1이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아까랑 똑같아. 그러면 요거 마3부터 플러스 3까지 볼 건데 여기가 k라고 하면 요 넓이가 1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6k가 1이 나와야 되니까 k는 6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괜찮아? 그 다음에 요 녀석은 kx니까 0,0을 지나고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 근데 여기가 3이래요. 그럼 여기는 3k가 될 거잖아요. 요 면적은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1이 되려면 k는 뭐여야겠나? 9분의 2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울어? 아니. 사실 지금 1.5배 차이 나잖아, 미적이. 1.5배 차이 날 일이 아니야. 미적과 확통은 2배 이상 차이 나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지? 지금 속도가 뭐 괜찮지? 뒤에 가서 또 어려운 문제들도 있으니까.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넓이를 구해보면 되지 뭐. 여기가 8분의 1 x인데요. 3까지만 계산하래. 그럼 여기는 8분의 3일 거니까 이 넓이 구하시면 돼요. 16분의 9. 1부터 3까지야. 그럼 1내면 여기가 8분의 1이고요. 요 사다리꼴 있죠? 직각 사다리꼴 넓이가 확률값이 되겠네요. 2분의 1, 윗변, 아랫변, 여기가 1이니까요. 2. 그럼 여기 8분의 4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요. 2부터 시작해서 2 넣으면 여기 8분의 2가 될 것이고요. 4까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럼 여기는 8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면적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2분의 1, 여기 8분의 2, 8분의 4, 2.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평균 파트, 통계 파트에서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 너네 구할 수 있어, 없어? 아우, 추워. 배웠어, 안 배웠어? 언제 배웠어? 중1 때 배웠나요? 중3 때. 중3 때 배웠어? 중3 때 배워서 그때 어땠어? 그때 쉬었죠. 쉬웠어? 근데 단순 계산이지 사칙 연산 다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막 이런 거였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든 뭐든 저 3총사 있잖아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왜 자꾸 떠들어 너네? 요 세 개를 자꾸 구해야, 요게 3총사가 계속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요거 잠깐만 끊어가자. 요 앞에 조금 연습하고 좀 끊고 저 분산 표준 편차 저 구하고 이렇게 할게요. 느낌이 약간 달라서 대표 문제를 풀어줄게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많아요?
다섯 유형. 유형이 5개밖에 안 돼요? 아, 뒤에 평균 표준 편차가 많죠. 예, 5개 하면 되겠네, 그죠? 유형이 세 장밖에. 세 쪽밖에 없어. 조금 하고 끊어서 그 다음 삼총사 할게요. 우리 나중에 확통 힘을 좀 빼게 해도 될까? 어떨 것 같아? 하다 보면 그래도 주 4시간 정도는 최소한 해야겠지. 거기서 더 줄이면 좀 곤란하지. 응. 맞아. 우리 수요일 날 아무것도 없죠? 수업이. 영어가 수요일이구나. 수요일 진짜 안 돼. 아, 왜? 그냥 물어본 거야. 아무 말도 안 해서 손을 잡아. 물어본 거야. 왜요? 그냥 물어본 거야. 아니, 계약하면 그냥 우리는 화목에 수업했던 반이고 여기는 수토에 수업했던 반이잖아. 아니, 그냥 토일로 계속해도 괜찮아? 계약하고요. 어. 토일이요. 지금 토일 수업이잖아, 목토일. 계약하면 근데 교육이 편하게 화목? 과목이 편하게 화목? 여기는? 아니야. 봄방학은 그대로 해. 왜냐면 며칠, 아니, 여기 지금 토일 이 시간표. 그 며칠을 바꾸기 위해서 또 학원에서 또 하고 그럴 수는 없고요. 계약하면 조금 달라지겠네. 계약하면 수토 괜찮아? 저는 왜 계약을 안 한? 아니, 3월 계약. 그때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어. 평일. 학기 중에는 주말에는 좀 여유가 있어야 돼. 방학이라 봐주는 거야, 지금? 잠깐만. 언제 하는데? 수일은 어때, 수일?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일. 탑반. 괜찮아? 근데 수일로 갔을 때 우리가 미적하고 화통이랑 다 아는 사람은 5시간이 필요하잖아. 5시간을 수일로 수요일은 못 잡거든.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일단 수일은 오케이. 근데 수토일은 싫다. 이 얘기인 거잖아. 나머지는 아니, 여기도 수토일은 좀 그렇지. 차라리 평일 하루가 더 끼는 게 낫지. 근데 여기는 그렇다고 네가 평일에 엄청 한가한 애가 아니지 않니? 평일에 시간이. 그치, 평일에 시간이 없잖아. 어이가 없네. 화요일 날? 화요일 8시 전에는 비어? 뭐가 비어? 스케줄이 아예 없어? 뒤에 다 8시. 8시부터? 근데 여기서 8시 끝나면 안 되고 7시 반엔 끝나야 되는 상황이네, 그럼? 근데 남서연이는 화요일이 꽉 차 있지. 아니다. 학기 시작하면. 목요일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랬고. 그거는 괜찮은데 3학년 대회도 같은 시간표 냈죠? 똑같이 화요일은 꽉 차 있는 거지. 4시. 몇 시? 안 됐거든요. 내가 하지. 4시간 해요. 너는 확통이니까 2시간. 2시간. 그러면 괜찮아요. 앞으로 당기면? 아니면 뒤로? 어디가? 앞에가? 4시간쯤에 시작하면. 화요일날 4시 반에 시작을 못하지, 혜원이. 얘네는 하루밖에 없어. 못해요? 하루밖에 없어. 일찍 끝나는 날이. 수요일 하루밖에. 화요일날 늦게 끝나요. 그러면 4시 반은 시작 못하지. 늦게 끝나도 4시간. 늦게 끝나도 4시 반까지 올 수 있어? 4시에 끝나니까.
4시에 끝나니까 몇 시에 끝나? 4시에 끝나고 아. 하고 조금 애매하게. 5시에 와도 괜찮긴 해요. 아, 7시에 끝나도? 네. 음, 근데 아직 학기 시작했을 때 영어 시간표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대로 하면은 8시 반 수업이었어서 7시에 끝나도 괜찮아요. 월수금은 꽉 차 있는 건가? 아닌데, 월수 목이 쉬어요. 그치, 목 아예 쉬어? 없어? 아예 없어요. 화금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화요일에 미적하고, 수요일에 확통하자고? 일요일 날 둘 다 하고? 화요일 날 미적? 수요일 날 확통? 그럼 쟤네 버려야 되네? 쟤네는 화요일 날 된다고 수요일 날 안 된다고 지금 어? 수요일 날 안 된다고 아니 화통을 화요일에 하고 수요일 날에 미적을 하면 진행 안 하니까. 그래도 되는 거잖아, 그치? 아, 우리 아가가 괜찮아요. 조금 수요일 날 하면 넌 더 좋긴 한데 확통을, 그치?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둘 다 하고, 일요일 날 너는 그럼 만일에 하면 화일 이런 식인 거지. 화일. 이것도 괜찮다. 아니면 화목일 이렇게 해도 되지. 알겠어. 생각을 해볼게요. 1학년을 안 보내도 되네, 그러면. 그치? 어차피 우리 시간 내에서 하는 건데. 근데, 뭐라고? 아니야, 수요일날 그래서 지금 바꿔줬잖아. 여기 자매님들이 살짝 깜빡했대잖아.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다시 다른 경우의 수를 만들어줬잖아. 자, 여기 볼게요. 1357 숫자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카드 2장을 뽑을 때 2장에 적힌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그럼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일단 뭐야? 뺐을 때의 경우거든. 이렇게 빼면 2가 될 수 있고 지금 4장 중에서 임의로 2장을 동시에 뽑는 거니까 같은 숫자는 뽑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변수가 차가 2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면 4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면 뭐 6이 되는 케이스까지밖에 없겠네요.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일까? 4장 중에 2장 뽑으니까요. 4C이겠죠. 4C 중에 얘는 요렇게 2장, 요렇게 2장, 요렇게 2장 뽑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가지밖에 없고요. 얘는 6분의 4C를 6으로 고쳤습시다. 자, 얘는 4칸 차이 나야 되니까 1호를 뽑든지 3,7을 뽑든지 2가지밖에 없고요. 6칸 차이 나려면 1,7을 뽑는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94번 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k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변수가 1, 2, 3밖에 없어. 그러니까 변수를 1, 2, 3을 넣어서 요걸 계산하면 이게 확률 값인데 확률의 합이 1이 돼야겠죠. 그래서 1 넣으면 2k가 되고요. 2 넣으면 3k, 4k가 될 텐데 얘네들의 합이 무조건 1이 돼야 된다고요. 9k니까 k는 9분의 1이 되겠네요. 아유 힘들어? 하연이? 네. 아니 하연이 물어본 건데. 네. 쉬고 싶어? 아니 뭘 했다고 쉬어. 맞아. 아 그렇지? 약간 루안이가 약간 쉬고 싶다. 용환이는 무슨 아니야, 뒤에 안 하는데. 쉬는 시간 달라고. 쉬는 시간 아니냐고 좀 전화할 거 있다. 무슨 말이야. 자, 여기 보세요. 크기가 요거 5개까지 하고 조금 너네는 쉬든지. 크기가 같은 파란색 색연필 4자루랑 노란색 색연필 3자루 중에서 임의로 3자루를 동시에 뽑을 때 뽑은 파란색 색연필의 개수를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럼 변수 x를 좀 세워보시면 파란색이 4개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0, 1, 2, 3 이렇게 있겠네요. 7C3분의 그랬어요. 7C3은 21이잖아요. 그래서 21분의 얘는 노란색으로만 3개를 뽑아야겠죠. 3C3 하니까 1이에요. 1. 뭐야? 마이크 떨어졌어? 아닌데? Y축가 왜? 네? Y축가 떨어진 건가? 갑자기? 아니 여기서 떨어졌나? Y축가 왜 여기 있어 근데? 돌려볼까? 어디서? 그치? 신기하네. 여기서 떨어졌나 봐. 그냥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1분의 파란 거 하나, 노란 거 2개, 3, 4, 12가 되겠고요. 얘는 파란 거 2개, 노란 거 하나, 6, 3, 18. 어이, 너무 많아. 7C3은 35죠. 그 다음에 얘는 4C3 4개. 다 더하면 35 맞죠? 확률 1 나왔어요. 이 중에서 변수가 1인 녀석하고 2인 녀석 이거. 선생님은 다 세우긴 했는데 확률 분포표를 1일 때랑 2일 때만 그냥 따로따로 해서 구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4번째 유형. 자, 변수가 -1에서 1까지인데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걸 고르세요. 그랬어요. 그럼 -1부터 1까지 중에서 면적의 넓이가 전체 확률 1이 되는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될까? 아니요. 요건 될까? 밑으로 내려가는 애가 있죠. x축 밑으로. 그래서 안 되고요. 얘는요. 돼요. 안 돼요. -1 넣으면 0이고요. 1 넣으면 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2분의 1 곱하기 높이. 요거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거는 딱 봐도 안 될 것 같다. 그치? 이렇게 있으면 요건데 요걸 위로 한 칸 이렇게 올렸잖아. 이래놓고 마일부터 1까지의 면적이 1이 나올 수가 없죠?
요거는요. 얘는 V자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거야. 마이너스 절대값 x는. 그걸 위로 한 칸 올렸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괜찮아? 이랬을 때 x축과의 면적, 그러니까 여기죠. 얘가 다 마일이고 1이고 1이고요. 얘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가 1 이상일 때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래프를 좀 그려보신다 생각을 하시면요. K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요.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2 집어넣으시면 K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상수함수가 이렇게 간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3K가 될 거고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K가 되겠네요. 다 더하면 4K잖아. 얘가 전체 확률 1이 돼야 되니까요. K는 일단 4분의 1입니다. 그 상태에서 1 이상인 걸 고르래요. 여기가 1이 있어, 아까.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K가 그거의 반 8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인 거죠. 근데 나는 여기 빨간 삼각형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1 이상이니까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에서 16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15가 정답이다. 자, S반은 조금만 쉬었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 그냥 할까? 아, 쉬었다 할 거야? 응. 그래, 조금만 쉬었다 하고, 하윤이도 쉬었다 하고. 아, 밥 먹고 올까? 드시고 오세요. 드시고 오시면 수업이 끝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김밥이 있어. 드시고 오시면 아까 시켜놓은 거.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10분만 쉴게요. 아, 좋아. 어깨까지 뒤지겠네. We have it. 그 외국 애들이 헬레 죽었잖아. 근데 헬레 2016이 2020으로 높다고. 주요에서 개진다. 그런 말. 그 기분은 왠지 저래놓고 그 인스타에 이제 김동현 리스트 먹고 다 합쳐요. 몇 시간 됐어? 주연이 됐어. 주변 좀 매달시키고 주연이 2022 됐어. 주변에서 같이 놀자고 한다네.
그 약간 우결이 있는 약간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렇게 왜 졸려, 너 요즘 집에서 오는데? 응? 안 졸려? 앞으로써 할 게 없어. 진도 나가길 기다리고 있어요. 자는 줄 알았어. 잠깐만. 내년 이맘때는 뭘 하고 있을 것 같아? 내년이요? SMEA 공부? EA는 무슨 공부? MEA 영어 공부. 무슨 자격증? 너무 빨리 가네, 시간. 아가들아, 시작해야 되는데. 끝났어. 쉬는 시간. 얘네들은 다 했대. 그래서 할 게 없대. 얼른. 지금 라이트에 나와요? 라스는 유형 5번까지. 못 가네. 됐어요. 요거 복사해 줄게. 아, 그래.
누가 국어 열었어요? 아니지? 뭐 만진 거 아니죠? 내가 안 연 창이 열려 있어서 몰랐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되게 수학 수업하고 싶다는 쌤이라. 다 9시에 밥도 안 먹고 양치질 해? 안 먹을래 양천. 밥 안 먹으려고?
크지 않으면 같은 것도 네, 작거나 같다. 크지 않으면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조금 나갈까요? 많이 나갈 수 있는. 금방 나가요. 이거 하나 남아가지고. A 단계로는 한 페이지고, 유형으로는 6개 남은 것 같은데요. 그쵸?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좀 외워서 계산을 할 거야. 우리가 이제 여기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만들잖아. 이랬을 때 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왜? 네. 이유가 있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평균은 대표값의 일부였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어. 그때 단원 이름이 아마 대표값과 산포도? 산포도가 대표값? 모르겠네요. 잘. 근데 대표값에 어떤 게 있었냐면 너네가 평균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여서 평균이 있고 또 뭐 중앙값, 최빈값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제일 중앙에 있는 숫자를 우리의 대표로 하자. 아니면 제일 이제 변수가 많이 나온 녀석을 뭐 대표로 하자. 이렇게 대표값 중에 하나가 평균값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포도는 뭐냐면 대표값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정도를 보는 거예요.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근데 분산과 표준 편차는 평균에 대한 산포도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이러할 때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를 수치화해 주는 거거든. 근데 사실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똑같죠?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니까요. 그쵸? 근데 그때 혹시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때 생각을 해도 그냥 외워가지고 막 공식처럼 쓰게 돼요. 그래서 평균만 예를 들어보면 중학교 때 우리가 상대도수 분포표,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배울 적에 상대도수 배우기 중에 도수분포표, 그래, 도수분포표.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봐. 그때 여기다가 계급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이런 계급들이 있었어요. 그쵸? 150에서 160, 160에서 170 뭐 이런 거를 했었고 그때의 학생 수 이런 거를 우리가 도수라고 얘기를 해서 요 계급에 속하는 녀석의 학생 수들을 여기다가 쭉 적었어요. 그 다음에 요 계급에 예를 들어서 150 이상, 160 이하 했을 때 요 중앙값을 이 계급의 계급값으로 봤거든? 그래서 이 계급값과 학생 수를 곱했어. 요 정도 키의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요 정도 키에 있는 애들이 몇 명 있는지 쭉 곱해가지고 쭉 더해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 줬는데 그게 평균이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똑같은 이치인데 이 변수하고요. 그냥 확률하고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확률 속에 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근데 이 전체 경우의 수가 도수의 합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마치 상대 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그때도 도수분포표로 평균을 구할 때는 얘네들을 다 곱해가지고 얘로 나눴는데 상대 도수의 합이 1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됐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그냥 곱해가지고 더하면 요 변수에 대한 평균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2라고 보통 써요. 변수 x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변수랑 확률이랑 더하고 변수랑 확률이랑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0이니까 의미 없고요.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평균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평균 1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요 변수들에 대한 요 도수들 계산해서 평균값이 1이라는 거예요. 변수가 0, 1, 2가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치가 1이 되더라. 확률이랑 계산해 보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평균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산하고 표준 편차인데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그때 막 제곱하고 뭐 했던 거 혹시 기억나? 분산은 뭔가 편차 제곱에다가 뭐 편차 제곱의 평균 이랬던 거 기억해? 그 각각의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계급이 그거를 평균치에서 이렇게 뺐어요. 빼면 마이너스도 나오고 플러스도 나온다. 근데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나왔었어. 그리고 그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도수는 또 이렇게 막 곱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제곱이 있긴 있죠? 근데 이거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예요. 오케이? 다시.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변수가 지금 0, 1, 2가 있잖아요. 이 변수들을 제곱했다는 거예요. 제곱하고 평균을 구할 때 아까 평균 어떻게 구했냐면 변수랑 그냥 확률이랑 곱해서 더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제곱을 여기다가 써줘 볼게. 이렇게 되잖아. 얘네들이랑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돼? 여기 0이니까 의미 없고 여기는 2분의 1이고 요거는 1이죠. 이렇게. 요게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은 아까 평균 구했잖아. 뭐 나왔었더라? 1 나왔었지. 그래서 얘는 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분산이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이렇게 쓸 거예요.
표준 편차는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라서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를 보니까 30점, 40점, 50점이야.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네들을 점수를 다 10점씩 올려줬다? 그러면 우리 반 평균이 10점 올라가요? 모든 아이들의 점수를 다 10점을 더해줬다고 하면 평균이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지. 우리 반 애들이 30점, 3명이었다고 생각해봐. 30점, 40점, 50점이었어. 근데 10점씩 올려줬어, 내가 임의로. 그럼 40점, 50점, 60점이니까 평균치가 올라가죠. 오케이? 그러면 만일에 30점, 40점, 50점이 나왔는데 내가 열받아가지고 곱하기 1을 해줘 버렸네? 그러면 아이들의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60점? 아니야. 아까 뭐랬지? 30점, 40점, 50점이랬죠? 그러면 60점, 80점, 100점이 된 거잖아. 평균 올라가죠? 얼마나 올라가요? 아까 10점을 더해줬을 때는 평균이 10점 더해져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20을 곱해줬잖아요. 그러면 20 곱해준 것만큼 평균치가 올라가 버려요. 맞죠? 그래서 평균은요. 더해주면 더해준 만큼 빼면 뺀 것만큼 변수에 무슨 작용을 내가 해주면 그대로 다 평균은 영향을 받아버려요. 오케이?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렇게 선상이 있는데 요 상에서 여기가 빵점이고 여기 100점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원래는 변수가 중학교 때는 뭐 자료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변수가 3개 이렇게 놓여 있었다고 쳐봐봐.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10 딱 올려버리면 얘 평균이 딱 10으로 더 올라간다고. 2를 곱해주면 2배만큼 다 평균치는 올라간다고. 그쵸? 그런데 분산이나 표준편차 같은 3포도는 어떻게 될까? 자, 생각해봐요. 아까 30, 40, 50이었잖아요. 아까 내가 분산이나 그 표준편차는 3포도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를 보는 거야. 얘네 셋의 평균은 얘예요. 40. 그러면 이 평균값으로부터 다른 자료들이 얼마나 흩어졌어? 약간 10씩 흩어져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더하기 10점을 다 해줬어. 그럼 얘가 40점, 50점, 60점이 됐잖아.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10점 올라간 거 맞아요. 평균이 40점에서 50점으로 변했으니까 요 변수 한 거만큼 작용한 것만큼 평균치가 올라갔는데 요 흩어진 정도는 어때? 이거랑 이거랑?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더해줬다고 해서 분산이나 표준편차 같은 3포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해됐어?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10점이 아니라 30, 40, 50에다가 뜨거라. 곱하기 2를 해줬어. 곱하기 2를 하면 점수가 어떻게 돼? 60점, 80점, 100점이 되지. 그러면 평균치가 어떻게 돼? 2배 됐지. 그러니까 평균은 더했거나 뺐거나 곱했거나 나눴거나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거든. 근데 흩어진 정도는 어때? 여기 10칸 차이 났었잖아. 근데 지금 20칸 차이 나지. 그래서 3포도인 분산과 표준편차는 곱해준 거에만 영향을 받아요. 곱해준 거는 이렇게 늘어나거든, 간격이. 그런데 더해준 건 그대로 자료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라서 흩어진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괜찮죠? 근데 이거는 이해고 그 다음은 약간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모든 공식이 약간 다 그냥 뭐 이해를 시키든 뭐 하든 또 외울 때는 깡으로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수치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니? 라고 하면 변수에다가 내가 만일에 A만큼을 곱했어요. 그 다음에 B만큼도 더해줬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평균은 원래 평균 있잖아. 변수 X에 대한 원래 평균. 이거에다가 A를 곱한 거랑 B를 더한 것만큼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평균은. 그런데 분산 같은 녀석은요.
변수에다가 a를 곱해주고 b만큼을 더해줬을 때 더해준 거는 영향 1도 안 받고 곱해준 거에 대해서만 제곱만큼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얘가 서로 제곱 관계잖아. 루트 씌우면 얘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 a만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하셔서 공식처럼 쓰셔야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설명하다 보니 좀 길었는데 자, 여기 보면 확률 변수 x에서 확률 분포표를 나타낸 건데 요 삼총사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일단 평균부터 구해보자. 평균은 곱하라고 했잖아요. 곱하면 2고 곱하면 10이고 곱하면 9네요. 그래서 평균은 21이고요. 분산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 고등학교 선생님이 20년 전에 알려줬거든. 재평 평제라고 외워. 이렇게 약간 올드하긴 한데 몰라, 나 오래돼서 그런지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나. 재평 평제 이렇게 외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자,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얘네들을 제곱한다는 뜻이에요. 식으로도 써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돼서 요거 제곱을 하면 100이잖아요. 이 평균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2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하면 400이잖아요. 400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200이죠. 요거 제곱하면 900이잖아요. 900에다가 10분의 3 곱하면 270이야. 이렇게. 요게 요 앞에 거 계산한 거야. 그 다음에 아까 평균 20일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21의 제곱을 이렇게 하는 거야. 계산 너네가 해. 너무 빡세? 얼마야? 490이네요? 21 제곱은 얼마지? 441. 그러면 49야? 아, 여기 루트 씌우기 딱 좋은 숫자로 줬네. 그럼 얘는 표준 편차는 7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50원짜리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을 X1이라고 하자. 이랬을 때 확률 분포표를 먼저 만들어 보래요. 자, 생각해봐. 50원짜리를 던졌을 때 앞면이 1개 나올 수도 있고, 아니, 0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횟수가 아니고요. 그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이래요.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변수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빵원인 거지, 빵원. 앞면이 하나 나왔으면 50원이고, 얘는 100원이고, 얘는 15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서 확률은요. 얘는 나올 수 있는 전체가 8개 중에 1개. 그쵸? 얘는 8가지 중에 3개. 얘는 8가지 중에 이렇게 2개 나오려면 이렇게 8분의 1이잖아요. 응? 마지막 게 8분의 1. 요거요? 네, 8분의 1이에요. 네, 30. 8분의 3. 8분의 3이죠. 31. 이렇게.
괜찮아? 네. 집중하고 있는 거 맞아? 네. 뭐 딱 걸린 거 같은데. 뭘 집중해? 저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썼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총사 만들어주자. 삼총사 평균. 여기는 빵이니까 여기가 표예요. 여기가 표. 여기 확률분포 표예요. 이렇게. 이렇게 둘이 곱하면 빵이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8분의 여기 150, 300, 150. 그럼 8분의 600. 약분하면 얼마인가? 100이 4로 하면 25니까 75네요. 75를 네, 맞아요. 아유, 숫자가 왠지 클 것 같아서 하기 싫으네. 분산은 제평평제잖아요. 요거 제곱하면 이거 이렇게 커져. 아유, 너무 하기 싫은데? 끝내시죠. 자, 8분의 1에 요거 곱해주면 7500. 요거 곱해주면 3, 여기 만이죠? 3만.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22500. 괜찮아요? 여기서 평균의 제곱, 75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 하세요. 거기까지 하세요. 근데 4시간이었잖아. 목요일 날. 열심히 한 게 그거지? 그거 어려웠으니까 수능 특강. 시간이 금방 가요. 그랬어. 자, 열심히 계산해서 저기 해보실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6이고 분산이 3인데 변수에 지금 마이너스를 곱하고 5를 더해줬대요. 변수를 이렇게 변형시키면 요 녀석에 대한 삼총사는 뭐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은 평균은 곱해진 거 더해진 거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6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평균이 되는 거고요. 분산은 곱해진 거의 제곱수만큼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vx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3이고요. 요거는 볼 것도 없죠. 뭐 요거에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마지막 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낸 건데요. x에 대한 삼총사를 구하십시오. 구해볼게요. 이 x는 0, 10분의 3, 요거 다 바꿔주세요. 10분의 4, 10분의 2, 이게 계산하기가 좋습니다. 10분의 8, 10분의 6, 그럼 10분의 14, 17이 되나요? 네네. 1.7. 요게 평균이고요. 분산은 요거 변수의 제곱이 필요해요. 변수의 제곱을 여기다가 써주시고요. 밑에 확률이랑 곱하는 제곱의 평균. (81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7이니까 10분의 17의 제곱. 이것도 계산하시면 되겠고 분산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평균값은
평균이 1.7인데 1.7에다가 5를 곱하고 8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9에서 8 빼니까 평균은 1이 되네요. 괜찮아요? 분산은 곱한 거의 제곱이니까요. 요거는 25 곱하기 vx 집에 가서 할 거죠? 이거 하면 곱하시면 돼요. 응.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구한 거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요. 중학교 때만큼은 아니지만 계산이 많긴